JBC가 방송 3월 10일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76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3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이라 그러면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인 동시에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 선고 받은 지 만 3년입니다. 만 3년. 시간 엄청 빠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 당시에 헌재 앞에 모여가지고 탄핵이 무효가 돼야 된다고 그토록 외쳤지만 이 8명의 법치를 파괴시킨 헌법재판관들은 기어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주를 지금 이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탄핵 3주기를 맞으면서요, 저도 지난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마치 오늘 마음 또 찹찹합니다. 봄비가 내리고요. 마음 갖다 쓰는 여러분들에게 봄비 맞으며 돌아섰네 라고 이제 노래도 좀 틀어주고 싶은데, JBC가 방송 이 저작권 많이 끌렸습니다. 이것저것 음량 그냥 불법으로 침해해 가지고요, 저작권에 걸려 가지고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하다는 것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방에 날아가서 그냥 깨끗하게 장렬하느냐, 아니면 음악 틀지 못하고 안 틀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롱런 하느냐,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음악 틀고 그냥 막 죽을 때 죽더라도 막 그냥 막 팍 죽어버릴까요? 그냥. 그러기에는 시간이 지금요 너무 좀 이래 아까운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절도 아깝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문법과 함께 JBC가 방송은 계정이 삭제되고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진인사대천명,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하늘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다고 뭐 한평생 살 수 있고 저런다 한평생 살 수 있습니까? 또 이런다고 마음이 편해지고 저런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JBC가가 아닌 JBC다를 듣고 있습니다. JBC다 들을 때요, 그냥 듣지 마시고 가능하면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 눌러주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가방송이 한번 하면 보통 2,000명 이상은 들어왔는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뭐 그래도 이 자유우파 중에서 태극기 우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JBC가 방송이 지금 현재 구독자가 5,000명이 안 넘는다. 물론 JBC다를 방송한 지가 이제 5일쯤 지났지만요, 그것도 남사스럽습니다. 남사스러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확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역시 미스테이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은요, 사실 오늘 제목이 탄핵 3주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 썸네일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쩌란 말인가, 그거 저거 삭제된 영상이거든요. 삭제된 영상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또 어쩌란 말인가, 조원진 대표 마스크 쓴 썸네일이 올라가 있네요. 야, 이거 저기 이 삭제되기 싫은가 봐요. 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제가 저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했는데 또 저작권 침해 당했다고 또 날라와 가지고요. 그래서 삭제 당했습니다. 삭제.
그래서 제가 그날 1시간 한 20분 방송했는데 1시간 20분 방송인 거 뭐 저도 다 날라가 가지고요. 아이고 뭐 열받더라고요. 우리 그거거든요. 새 빠지게 글 적고 있는데 갑자기 이 원고가 날라가 버리면요. 뭐 하기 싫어요. 다시 적기 싫고 그냥. 근데 저 썸네일이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요. 그냥 그대로 썸네일이 그대로 앉혀져 있네요. 어쨌거나 뭐 썸네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알찬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건데 요새 뭐 까방송 안 보니까 많은 분들 언제 방송합니까? 그러는데요. 아이고 까방송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방송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후원도 많이 끊기고 또 뭐 유튜브 뭐 슈퍼챗인가 그것도 이제 뭐 아예 끊기고 뭐 왜 살까요? 그냥 손가락 빨다가 막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말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을 우리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요 여기저기 도와줘야 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군자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여기저기 도와주다가 아이고 이제 까방송이고 완전히 이제 뭐 이 폭파돼 가지고 더 이상 이거 뭐 이 방송도 못할 그러니까 이 물에 빠졌을 때요 숨구멍 조금이라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숨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뭘 움직이지. 그 숨구멍도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니면 제가 뭐 낮에 이제 뭐 저기 노가다 가가지고 뭐 노가다 하고 뭐 저녁에 와가지고 방송하고 뭐 이래야 될 산으로 오지 않겠느냐. 모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이 고소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요. 한치도 뭐 이 불안하면서 하는데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뭐 당당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이제 숨쉬는 그날까지 방송은 계속 할 거고요.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권선동 의원, 김무수의, 유승민이, 김성태, 권선동이, 홍준표, 이거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 다 외울 겁니다. 김성태, 우리 김성태라는 분 한 분 있어요. 저기 예전에 까방송에 와가지고 뭐 저한테도 좀 약간 찐빠도 묻고 했는데 그분 성을 개조했다더라고요. 성을 바꿨답니다. 뭐 김모로 바꿨다던데요. 어제 제가 다른 분한테 그 김성태 씨 자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바꾸십니다라더라고. 뭘로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뭐 혁태인가 뭐 일로 바꿨다 이러던데요. 아이고 막 이름도 바꾸고 이 김성태가 이제 역적 이름이 대한민국에 이제 김무승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될 무승이 김무승이라는 분도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유승민이 이 김무수의 이것들은 영원한 역적 아닙니까? 배신자들. 또 이 김성태 이 뒤질지 모르고 이것도 깜짝거리는 애고요. 그리고 이제 권선동이 오늘 이제 공천에서 아웃 당했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 욕받습니다. 굉장히 욕받어요. 왜 욕받냐? 쟤들이 날아갔잖아요. 쟤들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쟤들이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탄핵 오적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체가 이제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저자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축하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막연 축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쟤들이 날아간 거는요. 지금 현재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그 전신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자유우파 국민들 정말 이 불독입니다. 새밭보다 더해요. 묵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쟤들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예? 쟤들만 제거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68마리들도요. 완전 확인 사살, 완전 살처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들을 그냥 저렇게 보내면요. 저기서 살아날 놈은 누군지 압니까? 저기서 살아날 놈은요. 실질적으로는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의 사실상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김무성이는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 출마해 가지고 차기의 보궐선거에 의해 가지고 튀어나올 것 같고, 유승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은 차기 보궐선거가 아닌 차차기 보궐선거에 기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선동이 또 김성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지금 이 김성태는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저것은 사탄파들이 당권을 잡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한교안이는 이래 뛰지도 저래 뛰지도 뛰질 수밖에 없는 형국. 그건 뭐냐? 종로에서 한교안이는 뛰집니다. 종로에서 한교안이 뛰질 가능성이 저는 사실상 100%라 봅니다. 그러면 종로에서 한교안이가 뛰지 가지고 다시 미래통합당 가가지고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 당은 당대표를 새로 선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와중에 있어서 어떤 놈들이 당대표로 갈 것이냐, 이제 거기서 진짜 사탄파가 당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비사탄파가 당대표가 되느냐 피 터지는 삶인데요. 아직도 우리는 제거할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이해운이 이거 지금 현재 공천적에서 컷오프 당했지만 이게 지금 동대문에 출마하려고 깝죽깝죽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태경이가 누구냐? 부산 해운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 제 나와발인데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눈깔이 흙이 들어가더라도 하태경이 지금 안 된다. 정말 저 약간 4차원이거든요. 4차원이요. 요번에 여기 제가 알고 있는 놈 중에서 이제 여기 하태경이가 고등학교 친구 만났는데 정말 저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4차원이라더라고요. 4차원이요. 자, 하태경이 걔가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지금 부산에서는 석동률이라는 동부지검장이죠. 출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전혁이라고 옛날 전교조 잡은 이 인천대 교수 있는데요. 그 양반이 부산 내려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운대에서 지금 이 선거도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조전혁이 자체가 괜찮아요. 왜냐?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전교조에 대해 침묵할 때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이 전교조 그냥 사대기 치가지고요. 물론 벌금도 받고 많이 받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런 사람이 이 국회 이 전교조하고 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석동연인가 그 양반 그것도 히리부리하고요. 한교안이 라인 다 가지고 출마 달라 그러는데, 어쨌든 부산 해운대에서는요. 해운대에서는 이제 3파전이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 누가 살아남느냐 그거는 이제 좀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해운대에 있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여론조사 오는데 그냥 거기서 이거 아시죠? 이랬다가는요, 여러분들 진짜 해운대 바닷가에서 접시에 물 한 바퀴 떠가지고 바닷가에 코 박고 뒤져야 됩니다. 탄핵 새끼들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는 사탄파 척결 운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이 이 사탄파들은 찍으면 안 된다라는 척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공화당도요. 사탄파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사탄파들과 한판 승부를 펼치는 이런 아주 큰 빅게임을 펼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관련해 가지고 조원진 공동대표도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탄파 쪽에 집중 출마를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번 총선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제 대한민국 코로나19 중국발 역병이 번지더라도 정치권 하는 꼬라지들 보십시오. 지금 정치권 하는 꼬라지들 전부 다 민주당도 지금 그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다 해가지고 개쇼하던데요. 그렇게 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아이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되면 어떻게 되냐 불안해하던데요. 선생님,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안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자들은요. 공산주의가 되는 순간, 김정은이 아가리 넘어가는 순간 전혀 뒤집니다. 왜 그러냐? 자본주의에 물든 저거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쟤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노멘클라투라, 다시 말하자면 소련의 권력지향주의 권력자들, 즉 저들은요
좌파의 색채를 띤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왜 사회주의 좌파를 지향하느냐? 진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되어야만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저 새끼들 너무 잘합니다. 너무 발가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털 끝까지 저 새끼들 숨쉬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제 그분들한테도 당당히 하겠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저 새끼들이 반대한다. 저 새끼들이 왜 반대하느냐? 자본주의에 자본에 물드는 새끼들 겉으로는 공산주의인 척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권력지향적인 권력의 맛을 맛본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김정은이 같은 애들이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요, 저것도 반동 세력으로 축정당합니다. 바로 총살감입니다. 총살감.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또 아이고 우리 막 JBC 다 했어. JBC 다네. JBC 다 해서 걱정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 공산주의 뭐 반체제 얘기를 그만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제 건선동에까지 날아가는 거 보고요. 제가 참 까방송도 수고했고 다방송도 수고했고 여러분들도 수고했고 다 수고했습니다. 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뿌리를 뽑아가지고요 살처분해가지고 완전 죽여버려야 됩니다. 저거 그렇게 안 죽이면 저들은 지금 다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무성이가 100만인 발의기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무성이가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하고 또 김무성이가 100만인 발의기헌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요 나라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겠다라는 하나의 전면적인 도입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가자 그러면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유공화당이 살 길은 뭐냐? 100만 당원이 되어야 되고 또 자유공화당이 또 이 힘을 발휘하고 자유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100만 당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0만인 발의 개헌안을 얘들이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이 자체는 직접 민주주의의 폐단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이 100만 명, 200만 명이 거기서 소위 선동을 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이 헌법도 파기시킬 수 있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가장 좌파 프롤레타리아의 일당 독재 정권들 이들이 좌파들이 이 신매체들 인터넷 매체와 언론과 같이 결합돼 가지고요 이런 100만 선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요 이것은 이런 소위 좀비들 대깨문 새끼들 또 이런 저런 것들 완전히 이런 놈들이요 하루아침에 좀비들이 끼어나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그냥 소위 홍위병 중국의 홍위병처럼 또 로마 시대의 어떤 그 병정들처럼요 이들은 아마 거기에서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 선동했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방제, 사회주의화 이것을 얼마든지 이들은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비축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정에 있어서 이 김무수이가 이 쓰레기 새끼가 직접 민주주의 겸 발의를 했다는 이 자체는요. 이것은 이 문병 정권하고 굉장히 지금 연관이 돼 있고 다시 말하자면 김무성이는 살처분 가지고 안 됩니다. 김무성이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는 하나의 타깃을 잡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패댕이 쳐야 되는데요. 뭐 과거 같았으면 이 좌파들은 김무성이 그 의원 사무실, 김무성이 사무실 점령해가지고요, 김무성이 모가지 삐뚤어 버리는데요. 우파들은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점잖은 분들이 많아요. 와 물러나라 와 이거 하면 이제 우파들은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김무성이를 우리가 지금 이 국회가 뭐 사실상 땡쳤습니다. 종사발 쳤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이가 원포인트 계엄 발의를 지난 6일을 했다는 이 자체는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의안가에 이제 슬그머니 접수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만나가 여러 가지 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언론들도 집중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포인트 계엄 발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보도를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국내 사정이 이 중국발 역병 때문에 이게 뭐 세상이 지금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체는 2018년도 3월 달에 이 자유민주당이 반대로 접었던 문재인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 이게 다시 불씨를 지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개헌 찬성 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들의 이번 총선에서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이들은 이 개헌안을 아마 상정해서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개헌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기자회견에서도 또 작년에도 오케이 했고, 또 이 정세균이는 지금 개헌론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이도 지난 1월 18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에 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야할 것 없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이들끼리 지금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개헌 발의가 더불당이 129명 중에서 92명이 찬성을 했고, 또 미래통합당도요 118명 중에서 2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러던다 그러면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찬성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요, 이것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 관련해 가지고 되면 이제 국민개헌 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민개헌 발언 이 추진연대라는 조직, 이거는 지금 민노총, 뭐 전교조,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바 이제 자익 시민단체들 약 20여 곳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미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 개헌안을 공개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면 국민적 반항, 또 자유공화당에서 그냥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슬그머니 이제 이것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서명으로 100만 명이 서명한 개헌안이 발의된 이 제도 도입되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해온 이 대한민국 체제 이제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또 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어떤 그 변화를 바라는 문법 정권이 이제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국회가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 시도는 이 문법하고 이제 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가 묵시적 합의가 있은 게 아니냐. 저번에 황교안이가 코로나 그 관련해 가지고 문법 만나러 가가지고 아마 여기서도 뭔가가 서로 주고받는 게 하나 작동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탄핵 오적이 쓰러졌지만 거기에 반드시 이 잡아야 될 것은 자유우파 파괴주의자 황교안이, 교활한 자, 뱀새끼,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황교안이 같은 애들은요, 이 정치 바닥에 얼씬거리도 안 되고 교회 바닥에도 얼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법 정권이 이렇게 설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 문법 정권이 설칠 때 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황교안이가 해야 되는데 황교안이는 지금 정발돼 버렸습니다. 황교안이 뭐해? 황교안이 그 저기 소독약 들고 종로에서 약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야 임마, 너 그거 취직했냐? 어?
어이 한교안이 너 저기 뭐 종로구청 뭐 위생까지 취직했냐고. 앞으로 종로에 사시는 분들 혹시 자기 집이 뭐 아파트, 소득, 또 가게, 혹시 뭐 상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소득이 필요하시는 분은요. 그 한교안이 그 전화번호 내가 그 가르쳐 드릴까요? 거기 연락해 가지고 한교안이 위생과 그 한교안이 불러가지고 소득 좀 시켜주려고 하십시오. 한교안이가 달려갈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받아놓은 거 있는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커뮤니티 올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소득이 필요하시는 분들, 집안에 소득이 필요하고 뭐 바퀴벌레가 논다든지 뭐 혹시 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혹시 또 뭐 이 오늘 같은 날씨가 꾸릭한 날에요 곰팡이가 쓰린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전화번호 이건 내가 알아야 되는데 혹시 한교안이 전화번호 알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한교안이 사무실 전화번호 하나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우리 실시간 채팅 댓글방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이 한교안이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 종로 사무실 대표 전화 뭐 종로 후보 우리 사무실 하나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한교안이 불러가지고요. 약 좀 뿌리주세요. 보세요. 뭐 정치인들 인마들 보면 전부 다 들고 이지랄하고 다니면 마스크 끼고 막 이지랄 소독해로 다녀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뭐 모르네. 저한테 전화번호 와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제가 욕하지 말고요. 뭐 욕한다고 욕하려고 전화번호 가르쳐 줍니까? 욕하지 마시고 집에 뭐 소독이 필요하시는 분들 냄새가 난다든지 혹은 또 뭐 바퀴벌레가 쥐새끼가 그냥 슬친다든지 이러면 대표 전화번호 해가지고 한교안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한교안이는요 그때 실컷 서먹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무서이 이제 이렇게 날라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날려야 될 자는 한교안입니다. 한교안이는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 탄핵 3주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중국발 역병만 없었다 그러면요. 오늘 서울시내 난리 났겠죠. 요즘 자유공화당의 흔적이 잘 없습니다. 왜 없냐? 자유공화당은 아스팔트에 쓸 때만이 정말 이 정당으로서의 힘, 또 자유우파 국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발 역병을 인해가지고 이 자유공화당이 지금 아스팔트 못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이 난다고. 이 지금 아스팔트에 와가지고 이 문뻥하고 지금 한판 붙어야 되는데 붙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 저 쓰레기들하고도 한판 붙어야 되는데 붙지 못하니까 너무나 지금 우리가 막 답답해 죽겠다면서요. 막 그냥 끌탕 놔두고만요. 그 뭐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 투쟁을 해왔는데 이제 이 중국발 역병도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로에서 뭐 이 집단 콜센터에서 집단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우한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우한 방문했다는 것은 우한 코로나 이 자체를 이제는 종식시킨다. 종식을 선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이제 이 확진자 수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 된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다시 이 태극기 세력들도 한판 승부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이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얼굴 많이 좋아졌더구만요. 집에서 계속 격리돼 있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또 피부도 우리 아주머니들 보니까 피부도 아주 곱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요. 한 분 그러더구만요. 아이고 나는 예전의 모습 싫습니다. 내가 아스팔트 가가지고 지금 저들 한판 붙고 난리 나야 되는데요. 막 이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자유공화당이 지금 현재 주춤거리는 이유도 아마 이 중국발 역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공화당은 아스팔트에서만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것들. 자,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사람들 속을 끌끌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김무성이가 이런 이 계엄 발의했다는 그 자체, 이것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그 100만 계엄 발의했다는, 이거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내버려 두야 되지 말아야 될. 그래서 이 플러스 이제 유승민이, 한교안이, 이 김무성이는 3세트로 묶어가지고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권선동이 뭐 이제 김성태 요거 자꾸 우리가 거론하면요 노이즈 마케팅 됩니다. 노이즈 마케팅 되면 인마들 이름만 자꾸 부각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유승민이, 황교안이, 김무성이 이 세 포인트를요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3대 역적으로, 이 탄핵 오적이라 탄핵 쪽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우파의 역적 3마리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황교안이가 이 지난 탄핵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탄핵의 어떤 그 이 헌법재판소에 뭐 다 말 안 하더라도요 이 8인 자체는 이것도 위법입니다. 뭐 등 여러 가지.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특검을 또 연장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교안이는 이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자는 아마 굉장히 뻔뻔스러운 권력, 교활한 이 권력욕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김무성과 함께 대한민국 이 자유를 망가뜨린 역적 배신 3인방으로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저 한교안을 잡기 위해서는 이 지금 자유공화당에서 한민호 이 전략기획본부장도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또 그분이 이 문병 정권에 있어서 이제 날아갔고 또 그런 측면이 또 이낙연 총리 있을 때 또 날아갔기 때문에 이 붙을 수 있는 이 종로에서 나가서 붙을 수 있는 명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그분도 중요하지만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에도 출마했고 또 삼선 의원도 했고 경기도지사 2번을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낙연이 그다음에 이 한교안이 못지않는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김문수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가지고 저 한교안이도 잡고 이낙연이도 잡고 또 종로가 자유공화당이고 자유공화당이 종로 아닙니까? 3월 10일 날 현재 5명의 이 열사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종로는요,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성지인 광화문 태극기 광장이 있고 또 그 종로에 있어서 이 자유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은요, 거기서 이 줄기찬 투쟁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탄핵의 어떤 부당성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국민 홍보 또 대국민 저항 운동을 시켰던 그 발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공화당이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지난 10월달 이 망국이 조국이 퇴진 운동에도 10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이랬던 게 바로 어떤 이 당시에 이 자유공화당이 그 기초, 그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터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청와대는 뺏겼지 않습니까? 이 사기 탄핵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밤에 나와야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있는 청와대는 바로 종로 관할입니다. 그리고 정가원 목사 등 또 김문수 지사, 뭐 당시 정가원 목사 같이 이제 그 문재인 하야 퇴진 운동 본부에 있을 때 그 투쟁했던 장소도 종로 세종 종로 청와대 앞입니다. 그럼 결국은 종로는 자유우파 성지요.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그 하나의 그 성지로서요. 우리가 이 종로만큼은 지켜야 될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제2시가는 김문수 지사가 종로로 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구 수성 이쪽에 이제 이 김부겸이가 주호영이 놉니다. 이 주호영이라는 자가 이 탄핵에 앞장섰던 쓰레기입니다. 이 주호영이 이거를 잡아야 됩니다. 뭐 주호영이 옛날에 이 한교안이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대구에 내려왔을 때 청수차 타고 다니면서 개지랄 쇼 하던데요. 한교안이 보니까 뭐 청수차 타고 보니 뭐 이게 뭐 소독약 들고 다니는데 그 딱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교알 소독회사 주식회사 교알 소독해가지고요 하나 차리면 되겠습니다. 청수차 차리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한교알이 보니 조영이 생각나니까 조영이 옛날에 그 새벽에 대구 옛날에 가가지고 조영이 같이 청수차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청소하고 그러던데요. 대구 구민 여러분, 이 중국발 역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요, 한교알이 다시 부르세요. 한교알이가 그 대구에서 그 종로에서 뿌리게 하지 말고 대구의 서문시장, 대구의 남구, 뭐 대구에 이런 데 와가지고 뿌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교알이 그 뭐라 얘기했어요? 마음은 대구에 가 있다 있거든. 마음이 오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 하세요. 저 한교알한 저 내려와가지고요. 대구에도 가가지고 막 좀 미리 뿌리고, 대구에 특히 동산병원, 그 동산병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요. 저 한교알이 1박 세우십시오. 지금 요새 지금 동산병원에 철수는 역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의사복 입으니까 철수가 그래도 약간 뽀다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가 지금 이 대선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이 동산병원 가가지고 막 땀 흘리는 그 의사복을 입고 그 사진을 찍어 이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한교알이도 대구 내려가가지고 그 병원, 동산병원에서 그 청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대구 동산병원, 또 대구 뭐 영남대 병원, 대구 각종 의료시설 이런 데서는요, 한교안이 부르세요. 한교안이 불러가지고 소독 빨리 해달라 하세요. 소독. 이 자가 이게 서울에서만 소독해요. 서울에 숨어가 다녀요. 이게 보면요, 이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지금 한교안이는 자취를 감췄어요. 교알이 어디 숨었어? 뱀새끼처럼 샥 숨어가지고요. 이 지금 총선이 앞두고 이래 되면 야당 대표가 그냥 이렇게 막 이래 부각돼야 되는데 사라져 버렸어. 교알아 어디 있니? 에? 지금 이제 봄비가 내렸으니까 교알이 또 내일 또 준비해야 되나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소독약 내고 교알이는 대구로 내려가라. 대구로. 괜히 교알이 종로에 있어가 당선 안 됩니다. 당선 안 돼요. 대구 내려가가지고 대구에 있는 병원들도 누가 이 전화번호 딱 올려주면 좋은데, 예? 한교알이 교알이 전화번호 종로, 제가 전화번호 한교알 측에서 날라와가지고 이제 이 한교알 전화번호 누가 좀 남겨 댓글에 한교알이 전화번호, 우리 국민들 관심이 없네. 그래도 이 존경하는 야당 대표가 이제 이 소독약 메고 다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럽니까? 그 이제 이 시냇물 선생님 장제원 또 잡아야 된다. 그 당연한 거죠, 그거요. 장제원이 우리 시냇물 선생님이 시냇물은 졸졸 흐르면서 장제원이 잡아야 됩니다. 정말 굉장히 뻔뻔한 놈이에요. 장제원이도 잡아야 되고, 잡을 애들 막 지금 수두룩합니다. 나경원이도 잡아야 되고요. 잡을 애들 막 경상도 말로 막 천지 빽깔입니다. 빽깔이. 좌파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들을 완전히 잡지 않고는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들도 잡아야 되고, 또 자유공화당 또 당선시켜야 되고, 그래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 김무성이 이제 하는 짓거리들, 계엄 발휘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요, 예전에 같으면 이 군부 출신들 이런 자들이 소위 이제 이 자기들의 이 정체성을
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면서 이 세력들이 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바꾸는데요. 지금 이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어받고 있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이 문재인이가 이 자체가 지금 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집권자가 된 자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20%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펑 정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발 역병으로 인해 죽고 한 7,5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확진자 판결을 받음에 불구하고 문펑 정권은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여론조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여론조사를 안 믿는 건 중요한 거지만 해외에 있는 분들은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각국의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정치인들은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문펑이 50% 이상 논다르돼 버리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문펑을 지금 탄핵을 시키려고 문펑을 끌어내리려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의 조작의 어떤 조사의 조작은 이거는요 굉장히 한국 국민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해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들.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 6.25 남침, 또 빈곤의 60, 70대를 시대를 살면서 이 기성세대들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얼마만큼 일하고 또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바둥바둥 살아왔습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 국면에서 이 냉전을 거듭하면서 이 부국강병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래 나라를 성장시켰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와 국민들의 총화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한마디로 보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답이는커녕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더욱더 바둥바둥 일을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들은 3년 전에 의혹만으로 탄핵시켰고 구속시켰습니다.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한국인들 하면 뭡니까? 넉넉한 인심, 정, 그리고 시장통 가가지고 좀 깎아줬어 말고 해가지고 거기서 싸운 거 한 판이었어. 막 그냥 또 막 아줌마 왜 그래요? 하면서 또 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정이 드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웃 간의 정도 사라져 버리고 이 사회가 이제 이 좌우의 개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자측들하고는 같이 만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는 분들, 그리고 이 진영의 논리가 이제 갇혀버리고, 그래서 이 정오와 대립만이 우리 사회를 지금 더욱더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 같은 놈들, 이 뭐냐면 제 같은 놈이 누구냐면 386들, 80년대에 소위 대학을 다니면서 밥만 처먹으면 학생 운동하고 민주가 어떤 이 개질을 떨었던 이 쓰레기들이 오늘날 50대 이제 중반 60대를 맛보면서요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역사와 전책성을 부정하고 이 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지금 통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실질적으로 이들은 어떤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국민을 선동해가지고 촛불자를 선동해서 그 선동을 마치 이 민주주의로 가장해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이 김무성이가 발의했던 100만 명 겸 발의한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한국 국민들은 군용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빽빽이 님비건성이 강해가지고요. 누구 한 개 성냥불만 탁 붙여버리면 확 타오르는 이게 세계 뭐 진짜 거의 1위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가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들, 특히 하버드 대학교 스티븐 레비크치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군인이 아니라 결국은 선출한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 이 선출한 지도자는 어떻게 집권을 하느냐? 바로 그는 좌파의 포퓰리즘에 의한 하나의 그 행동으로서 이들은 집권하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지금 헌법을 허물고 또 헌법을 허물면서 자유를 없애고 그 중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런 것들로 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좌파 독재를 더욱더 합법적으로 다지기 위한 하나의 측면이다. 그래서 김무성이 발휘했던 이것은 좌파 독재를 생성시키는 하나의 그 근원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 자체는 결국은 이 파시즘, 공산주의, 군부 통치 이런 것들이 아닌 결국은 이것은 이 국민의 힘의 합법적인 또 그걸 통한 투표 아마 4월달 총선에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4월달 총선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총선 출마자를 뽑는데 우리 국민 스스로가 투표를 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자유우파 진영을 내면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이 좌파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뽑아줌으로써 스스로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패망시키는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공영방송, 언론들, 또 극자, 극렬 세력들, 또 이 사법부, 경찰 이런 것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기는 공수처라는 하나의 거대한 국민 공포법이 지금 현재 이 시행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국민들 분노를 자극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좌판향 언론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이 자유우파에 대한 정오, 자유우파에 대한 무능함들, 자유우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의 문법으로서 이것을 이제 이 독재들 또 이 우파를 기득권 세력들 적폐로 몰아버리면서 이 사회를 그렇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지금 김무성이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김무성이가 앞장서는 이 자체는 이것은 김무성이는 그냥 이 탄핵 오적으로 물러날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황교안을 아바타시키고 있다. 황교안이는 여기에서 김무성이 꼬봉으로서 지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저는 김무성이 같은 애들을 영원히 끌어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서 이제 탄핵을 앞장섰던 자들도 끌어내야 되는 거.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사탄파들, 오늘날 지금 3월 10일의 치욕들, 이 3월 10일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요. 역사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죄인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3월 10일 날 장애했던 이 탄핵 무리들을 완전히 청소 정리하는 그 작업이 이제는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주춤거리고 집에서 더 이상 이제 인터넷만 취직하기에는 시기는 지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자들 스스로를 청소하는 그런 대국민 이 범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대한 이 자유 어떤 그 숨길에서 완전히 제거돼야 되고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탄파들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적극 끌어내야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우파 국민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탱크를 몰고 가면 아 이게 쿠데타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설마 저들이 저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들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여기에다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굉장히 이것을 자체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포장을 아주 차근차근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헌정질서 중단 같은
어떤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뭐가 안 울려집니까? 비생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아주 미묘하고 또 점진적으로 또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민주를 죽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이 블랙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도 볼 때는요, 반복되고 그 역사 속의 독재자 역시 이제 그런 같은 스타일 시대의 정치를 펼치는데,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가장 베네수엘라 차베스나 마두스 같은 독재자를 싫어하지만 자기 총선에 가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찍어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기 총선에 가면 결국은 마두스 정권이 또 집권을 하고 또 가반수를 얻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만큼 이 무지한 국민의 그런 어떤 그 스타일 자체와 한국의 베네수엘라와 한국이 비슷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스의 정권의 핵심의 이 흐름과 그 과정을 보면요, 결국은 문법 정권이 바로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저는 이 멀리서 연구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들 자체는 베네수엘라의 어떤 차베스, 마두스 정권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내일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제아의 글로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글도 적으면서 알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 7,500명이 그 편지를 읽었더라고요. 7,500명. 어찌 보면 이제 많이 읽은 거고, 어찌 보면 또 뭐 적게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자유우파 국민들이 7,500명밖에 안 됩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이 근래 제가 올린 글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아침부터 글을 적기 시작해가지고 그 글을 이제 점심 때 이제 끝내고 좀 약간 수정을 하고 오후에 이제 한 1시 반경에 한 2시나 됐나요? 그때 이제 제가 이 편지를 등기 속달로 보냈었거든요. 그냥 지금 뭐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는 수령한 거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도 외부에서 들었는데 제가 보내는 편지는 대부분 다 읽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편지라기보다는 작금의 한국 자유우파 국민들의 그 심경을 대변한 글을 적었고, 적고 나서 거의 뭐 반쯤 기절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저도 상당히 제가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진이 다 빠지고 뭐 고래 찔난다 그럽니까? 고래 머리에서 치가 난다 그러는가 막 어떤. 그래서 어제 뭐 방송도 못 하고, 이게 되면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탄핵 관련해 가지고 글을 적고 그러는데요.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거는 이 가방송이 애초에 이 방송 중단 그 조치만 안 당했어도 가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방송이 방송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저도 좀 뭐 한편으로는 깝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힘입어 가지고 방송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이제 후원도 많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에 할 수 있을 다음 달도 걱정도 되고 그래서 다른 일을 지금 찾고 방송을 해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또 이 문제에 또 직면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요즘에 좀 약간 머리가 좀 띵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도 뭐 제가 이제 제 방송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제 사익을 추구해 가지고 제가 뭐 방송에 뭐 이 저작권을 침해해 가지고 제가 뭐 돈을 벌 목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다만 이제 이 대통령의 영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에 대한 이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제가 하루하루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을 들었는데요. 막상 당하니까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그래 이게 바로 JBC다라는 당당한 모습도 제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한 편지도 적었어요. 제가 영상이 지금 중단되고 대통령 영상에 이제 음악을 입힌 거 죄들 뭐 이런 것들 그게 죄라면 죄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을 영상 입힌 거를 영상에 그 음악을 입혀가지고 또 그게 또 죄라면 죄입니다. 그 죄는 뭐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지금 자유우파가 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가 뭐 정지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것도 한편 드는데요. 편지를 적으면 저는 이 한번 글을 적고 앉으면요 4~5시간 동안 거기에 집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뭐 이래 문자를 보내 전화를 해도요 저는 못 받습니다. 딱 그 집중이 그냥 이래 그냥 한번 이런 글들을 한 마리 딱 끝내버려야죠. 뭐 한 적다가 커피 마시다가 뭐 또 뭐 전화 받고 뭐 카톡하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글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한 5시간 동안 눈을 딱 뜨니까 시간이 1시가 딱 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부터 앉아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딱 뜨니까 한 뭐 마치 딱 다 적으니까 1시더라고 1시. 5시간 동안 뭐 그냥. 그럼 갑자기 막 그냥 뭐 현기증도 나고 그러던데요. 대통령 편지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이미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뭉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거고 뭉치겠다 하는 것은요 저 사탄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반한 자들과 함께 그래도 같이 가겠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그러면 까방송이 존재하는 이유가 까방송은 자유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과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의 3대 강령으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반하는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저분한테 작금의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치랬던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요. 그는 저는 볼 때는 저항이라고 봅니다. 반론으로 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사회 자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저 좁은 교도소 내에 있어서는요. 생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 대한 반론을 하고 반론을 제기한들 그런 편지를 보내면요. 저는 역적이 됩니다. 저는 그 역자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대통령의 편지를 거역하면 이 반역자가 되는 거고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회색 분자 기회주의와 이 회색 분자 사탄파들과 함께 한 통속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어디에서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끝까 달려야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이 조선일보라는 매체에서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적었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들을 소위 선동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많은 지금 현재 보수주의 인사들은요, 그래도 미통당을 찍어야 된다, 그래도 자유공화당은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대통령이 말했지 않느냐, 뭉치라고, 왜 너희들 안 뭉치냐 라는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당은 현재 이 미통당에게 뭉치자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뭉치자는 얘기가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들은 지금 얘기하더라도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자유우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뭉치라는 지시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은요, 저는 정당도 아니고 정당 인사도 아닙니다. 오직 까방송은 방송으로서 역할만 충실합니다. JBC 까방송은 이 방송은 저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들과 함께 뭉칠 수가 없습니다. JBC 까방송은 저들과 뭉치는 순간 이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존재 이유가 없어지면 까방송은 다른 어떤 강령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정권의 3대 기본 축들 있지만 까방송의 기존 모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그 방송 이념과 강령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킨 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야합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 속에서 JBC가 방송이 이 미통당하고 자한당하고의 어떤 그 바람보기를 해주고 이들을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제 어떤 이념과 사상 방향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JBC가 방송은 이 자유공화당은 지금 현재 미통당의 어떤 이 통합의 어떤 논의에 물꼬를 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저들이 통합에 응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소수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모든 소수의 목소리들이 저렇게 물려갔을 때 그들의 자유의 중심을 묵였던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지만요, 이 대한민국의 탄핵은 자유와 헌법과 법치 파괴를 시킨 탄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탄핵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자유와 법치와 헌법의 가치를 다시 재세우는 거고요. 또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쿠데타 선동에 의한 것들, 행위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가 까닭입니다.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편지를 보낸 것은 이 현재의 작금의 상태에 있어서 이 지금 이 미통당,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어느 정도의 엄용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그런 세력들인가에 대한 것들을 실태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뭘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어떤 바람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도 편지를 적은 게 없습니다. 오직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 국민의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그 우는 목소리,
그들의 그 울부짖음들, 또 죽어갔던 5명의 그 영혼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보다 더 훌륭한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까방송은 이 유치한 선생의 그리움 시절로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문 꿈쩍도 않는데 어쩌란 말입니까로 해가지고요. 자유국민들 심정을 대변했던 그 시로서 이제 글을 적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이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든든한 힘을 지금 이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이 같은 자들 지금 계엄 발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그런 미통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계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저들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메시지를 깔아뭉개고 친박이니 극우 세력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력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대통령께 말하는 겁니다. 저들을 비를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또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그 다음날 5일날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하면서 5일날 일부 정치인들에게 박근혜 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일날 한 특정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죠? 대통령께 묻고 싶네요. 제가 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파리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 유영하 변호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요, 김무성이 등 사탄파 세력들이고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시킨 행위들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조원진 대표 등을 이야기할 건데,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파리하면서 좋습니다. 파리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합니다. 죽인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파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부 정치인들 파리한다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떠들어야 됩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편지를 그 책으로 내겠다고 그 매도를 행위를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의 판단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판단력입니까? 자유우파 국민들이 순수하게 대통령이 보낸 편지를 모아가지고 한 특정 방송가 책을 제작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케이 했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대통령이 편지 보낸 그 편지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감성팔이해야 될 그 시점입니까? 저는 그 팩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그 감성을 그것을 엮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어야 될 자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런 지시했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뭐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책들 보면요, 구역질이 납니다. 왜? 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글입니까? 재판장에 나왔던 것들 다 오간 얘기들 다 짜증케 하고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은요 대한민국 탄핵에 대한 방향과 그 설정들을 거기가 파리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유영하 변호사는 그만 이용하세요. 나는 그 사람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것들 다 지켜봤습니다. 유튜브 안 보는데요. 저는. 저도 한번 그 사람이 말, 표정, 스타일, 눈빛 다 훑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을 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라 그러면요. 저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방송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새끼 저거 박근혜 하더니 이제는 새끼가 뭉치라 그러니까 주새끼 저거 엉뚱한 소리 했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해석하고 할 겁니다. 제 본 뜻은 그게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더니 야, 저 아주머니 아저씨 박근혜 대통령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박근혜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과 저는 역사의 거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갇힐 겁니다. 그런 프레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프레임에 갇히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 신성한 가치가 지금 허물어지고 파괴되는데요. 그 파괴되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 세력으로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까방송은 결단코 설령 자유공화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전략적 제어를 하고 통합을 하더라도요. 까방송은 거기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까방송은 오직 이 사탄파들 척결방송 그 누구도 지지 않지만 다만 이 까방송은 낙선운동 방송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A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이 자가 왜 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호소적 방송을 할 것이고 내일은 B 지역 가가지고 떨어질 것이고 사탄파들은 척결 방송해야죠. 여기서 통합의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 양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저는 뭉칠 수 없습니다.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했을 때 저는 그대 야당 이미 갔을 겁니다. 저는 그대 야당들 그들이 말하는 자유한국당에 길들여진 놈입니다. 그 속에 가서 얼마든지 제 양심을 팔고 또 그 양심을 팔면서 JBC가 방송도 방송 중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투자와 많은 관심을 받아서 가방송도 굉장한 크긴 방송으로 육성 키울 수 있는 그 제안도 받았고 그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야당은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역적과 배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통령의 대의적 뜻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까방송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그 메시지 까방송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까방송은 까방송대로 갑니다. 제비다 방송은 제비다 방송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줄기차게 외치는 방송 그 방송과 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송으로서 그 길만 갈 겁니다. 그것은 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돌팔맷을 던지더라도요.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뜻이 반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까방송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 이 사탄파들 패 죽이는 거,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거, 한미동맹 강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방송으로 그 길만 갈 겁니다. 그 길.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왔던 그 길이 나의 길이었고 여러분들의 길이었고 우리의 길이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게 아닌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에게 이제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요. 뭐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디 덕 보고 살았습니까, 세상? 여러분들이 덕 보고 살았습니까? 뭐 제가 어디 뭐 덕을 보고 살았습니까? 왜? 왜 내가 왜 내가 뭐 저기 그 미통파 그 쓰레기들하고 같이 제가 쓰레기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유공화당은 들어가도 됩니다.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공화당 당원도 아니고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JBC다. JBC과는 그냥 다와 까로서 그냥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큰 일을 했습니다. 저 사탄파들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사탄파들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대로 가봅시다.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까방송 여기까지입니다. 3월 10일 날 작고 한 5명 그분들의 이 명복을 다시 빕니다. 까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